사람과 지역 그리고 현장을 잇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 더 인터뷰 고혜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동네의 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창한 국회의 법보다 우리 삶을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조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례를 단순한 종이가 아닌 살아있는 결과로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분이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심장이라 불리는 조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입법의 외과수술 집도의 한국자치입법 전문가협회 박형규 회장님과 주민을 위한 자치입법 시스템 그리고 사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 시간 대한민국 자치법의 현실을 진단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지방자치라는 거친 현장에서 30년 동안 몸담아 오신 박형규 회장의 실질적인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생 네컷 시간입니다. 먼저 저희가 사진을 4장 정도 요청을 드렸고요. 이 인간 박형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이건 어떤 사진인가요? 지방의회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의원들이 하실 수 있는 게 3가지라고 했잖아요. 조례, 재정, 개정, 두 번째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인데 그에 못지않게 의원님들의 회의 운영, 회의 방법,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동네 이야기 하듯이 하는데 회의 운영이라는 건 뭐냐면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 의해서 어떤 규정이나 절차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의원이 된다고 하는 거는 공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회의 운영 절차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죠. 회의는 어떻게 개하는지 가반수 이런 상식적인 건 알지만 그런 것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이 멋진 페도라와 함께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가 배우고 싶은 전문가, 실무자들 위에 전문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장님께서 조금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으실까요?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80여 곳을 강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243개 한번 다 해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오만이구나 이 생각을 했고요. 오만. 왜냐하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도움이 되는 강의하려고 하지만 저보다 더 나은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구선 의원이 2분 계세요. 안동시 의회하고 영광군 의회입니다. 2분이 우리나라의 구선 의원이 계시는데 그곳에 강의에 가면서도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안동시 의회에 나오네요. 그래서 구선 의원 8선 의원도 계시더라고요. 안동 가니까. 제일 가기가 8선 의원 계시고 네. 그런데 9선, 8선, 6선 4선이 이제 의장님이셨고 제가 그냥 의회 근무만 하는 게 아니라 조례라든지 입법, 법 이런 개정이라든지 참여를 했고 지방분권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현직에 있을 때는 상당히 그 법 개정하거나 이런 정책적으로 할 때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사회에 나오니까 그런 것이 강의 소재도 되고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고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해줄 때 어디서든 못 들었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그 감명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강단에서 또 이제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몇 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가시나요? 지금 전국에 서울에는 숭실대학교, 경기도에는 경기대학교, 그다음에 안양대학교, 신안대학교, 충남대학교, 순천대학교, 동신대학교, 그다음에 한서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지금 2개가 대기하고 있어요. 신안산대학하고 상지대. 그래서 한 10개 대학이 현재 관심 갖고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관심 갖고 많은 사람이 있을수록 지방자치가 풀뿌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풀뿌리가 튼튼해지면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5위 선진국하고 10위 안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지방자치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도 두 번째 사진, 꽃다발 들고 계신 사진이에요. 이건 또 어떤 사진일까요? 제가 지방의회, 경기도의회 시작
할 때에 있다가 끝날 때 지금 강교 청사입니다만 마침 퇴직할 무렵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요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 퇴직을 해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여서 그러지 않았으면 어디 강당에서나 대면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코로나 때 시기 때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있는 장면인데요. 제게는 상당히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새롭게 걸어가실 길을 언제나 응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30년이 있었을 때 저는 그게 큰 비중을 못 느꼈는데 의회에 나오고 지방자치법 전문가과정 운영하면서는 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지금 여기서는 모자를 안 쓰고 계신 거죠? 현직에 있을 때니까 모자를 못 썼죠. 그러니까요. 머리가 없죠. 근데 제가 항상 밖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모자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유로우니까요. 네, 또 다음 사진도 의미 있는 사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헌혈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진이죠? 이제 제가 30년 있으면서도 뭔 생각을 하냐면 지방의회 또는 세금 축내는 사람이 되지 말자 해서 의회 근무하면서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두쫑코라고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유, 너무 잘 알죠. 두쫑코라고 해서 네. 헌혈을 부족하니까 그 시스템을 해서 지금 헌혈을 장려하고 뭐라 합니까 줄 서서 선다고 그러는데 한 10년 전 2005년도에 헌혈이 부족해서 계속 그 피부조가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방송에서 피 좀 수혈을 필요한 사람들 온다고 하라고 해서 저걸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제가 조례 아까 책임자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뭔 생각을 했냐면 제도적으로 바꿀 게 뭘 것인가 해서 헌혈 장려 지원 조례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중국 최초. 헌혈하면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전국에 해당이 되는 네. 거고. 두 번째 예산이 투입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 법에 지방의회에서 하라는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헌혈 장려를 아까 제도를 제가 고치려고 한 그 제도 개선은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이걸 딱 만들어주면서 의원한테 이거 한번 해보라 했더니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거. 반대는 이유가 국가에서 할 일이다. 두 번째는 예산이 없다. 네. 세 번째는 법에 근거 없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이게 법의 헌혈 장려 조례가 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랬더니 법은 위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에 위반 안 되면 자치법규는 그게 지방자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법규는 어느 시군이든 달라야 된다고 봐요. 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그런 절차,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성공시켰는가의 사례로 이거를 들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헌혈 장려조례를 간신히 만들어서 했을 때 예산도 투입 안 하고 인력도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 조례만 있지. 네. 그냥 사장된 조례가 되는 거죠. 아까 필요 없는 안 보는 조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지청, 의회, 교육청 세 군데 도지사, 의장, 교육감을 모시고 MOU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의회도 표창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개 MOU 체결을 그 상태로 끝나도 크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행안부에서 이거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헌혈 장려 조례가 이제 바람처럼 일어나죠. 자원봉사 시간 해주지, 그 다음에 그 일을 쉴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역사를 바꾼 일이 돼서 한동안 피부전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계가 온 거죠, 한계. 제가 한계 오니까 두쫑쿠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네. 그거를 이제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한계에 도달한 거죠. 지방에서 역사를 바꾼 일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했던 거고요. 청주 지방 공개 조례가 네. 정보 공개 청구해서 지금 자료를 주게 된 것도 청주에서 지방 청구 공개 조례해서 그게 변했듯이 얼마든지 지방에서도 법을 바꿀 수 있고 역사를 바꿀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최초의 조례라고 하셨잖아요. 예.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헌혈증도 많으시죠? 한 85개, 와. 85회 한 겁니다. 근데 제가 100회 목표를 생각하고 있는데 100회 못 올 것 같아요. 나이도 있고 쉽지 않아요, 헌혈하기가.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요걸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자격증이 도대체가 몇 개신지를 한번 사전에 여쭤봤더니 이거 몇 개인가요? 이게 버스 자격증, 화물자동차 자격증, 행정사, 방화관리자, 조경기능사 등등 제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셔서 녹화 전에 제가 마을 하나를 만드시려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까지 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아까 국가 자격증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행정사랑 기본적으로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적용이나 정기라 이렇게 하는 게 정기가 이제 마지막 라이센스라고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어렵게 봅니다. 취득하기가. 그런데 성취감도 첫째 있고요. 어제의 성과 가지고 오늘이 있고 오늘의 성과 가지고 내일이 있듯이 네.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미래 죽는 날까지 해피하게 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웨일다잉하고 100세 시대라 하는데 우리 아나운서님이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방자치 TV 꼭 시청 많이 하시면서 나도 100세까지 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쉴 틈이 없으실 거예요.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향후에 뭐를 하고 하다가 인생을 마감을 한다든지 할더라도 상당히 뜻깊은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격증 몇 개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하시려면 체력 관리 굉장히 중요하시겠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제가 또 하나 더 있는데 국선도 사범이에요. 국선도.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럼 국선도 단전업이에요. 단전업. 그래서 하면서 그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건강하신 가운데 목표 세우고 하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 또한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어떤 사진입니까? 이게 사단법인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창립총회를 경기대학에서 12월 13일 날 했는데요.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지방자치 학회장들이나 또 의원님들, 그다음에 공직자들, 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년째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지방자치입법 전문가. 뉴 프론티어 정신, 사명감 있는 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홍보를 못했습니다만 오늘 이거 끝나면 부천대학에 자치입법과정 그 개설을 위해서 거기 개학으로 갑니다. 그러듯이 네. 자치입법 전문가과정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직접 참여하셔서 지방에도 관여도 하시고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참여해 주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10월 13일 날 창립총회고 1월 16일 날 했는데요. 사실은 저 입장에서는 그 정도 할 여력은 안 됐는데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이 수석 부회장이라든지 박춘배 교수라든지 교수들 여러분이 계세요. 다 퇴직 공무원에 고위직 하신 분들이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참여한다 했잖아요.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새로운 인생을 이 역사적인 일, 뜻깊은 일에 같이 함께 하자 해서 제부도에서 굉장히 바람 쐬면서 아주 뜻깊게 한 60, 70명이 했는데요. 1박 2일 동안 새벽 서너 시까지 잠을 안 자고 토론하고 향후 발전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시청자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방자치의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게끔 교육도 받고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30년 동안의 경기도의회에서 현직에서 몸담아서 일을 하셨는데 퇴직 후에도 이런 자치입법 전문가 협회를 또 출범을 시키시고 정말 살아있는 입법 전문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열정이 대단하신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자치입법 전문가 협회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돌아가는 협회인가요? 이 자치입법 전문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조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그 다음에 회의 운영, 그 다음에 의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것들 17개 과목을 51시간. 그래서 지금 현재는 8개 대학이 ING 하고 있고요. 숭실대, 부천대, 신안대, 경기대, 충남대, 한서대는 개강을 날짜를 잡고 하고 있고요. 2개 대학, 신안산대하고 동신대라든지 상지대는 3월에 또 이제 추후에 날짜 잡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방원을 하려고 하신 분이나 또 지방원 하고 있는 분들도 예산심의라는 이걸 교육을 많이 받아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도 비판을 하려면 그 근거를 알아야 돼요. 어떤 근거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이 집행되는지 그걸 알아야 법적인 근거,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국민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심화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네. 아나운서 하려면 지방자치 TV잖아요. 네. 지방의와 지방자치의 중심이 되는 TV인데
예산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 TV 잘 되게 올 것인가, 지방자치가 잘 되게 할 것인가 교육을 받아야 알아야 지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꼭 참여하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삽을 뜨시는 거잖아요. 이제 진행하는 주요 사업들, 목표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요. 같이 참여하는 분들의 열정이 저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10,000명하고 10년 동안 10만 명을 목표로 그렇게 해서 10,000명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한 1,000명씩 정도 해가지고 좌우간 네트워크를 전국에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의원으로 참여하고 시민단체로 참여하고 정책지원관들로 해서 공무원들로서 지원해 주게 되면 지방자치가 몇십 명씩 이렇게 그 지역에 이런 전문가들이 있다 보면 변화하고 움직이고 나라가 발전하는데 큰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를 바꾸는 일에 프론트 정신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지만 많은 관심 가지시고 우리 함께하면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 조금 무리라고 하셨지만 그 10,000명이라는 것에 또 의미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방의 243개에 40명씩 정도 되면 한 9,000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그 40명이 의원으로 참여하거나 공직자로 참여하거나 시민단체로 참여한다면 그 지역은 발전하고 변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행안부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꾸면 해외연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계속되지만 누가 손을 안 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법 전문가를 하면서 큰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특별한 조건이나 뭐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조건은 없고 하급적이면 많이 아는 분이 와서 참여하면 질문도 많고 많이 오겠지만 관심 있는 분 또 시민단체 누구나 참여해서 우리 고혜진 기자님도 그렇고 우리 작가님도 그렇고 참여하셔서 들으면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이걸로 살고 있다고. 왜? 기본적으로 예산 집행, 사무감사, 조례를 만들어 왔지만 강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게끔 하려고 이론적인 강의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이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또한 시민이 할 수 있는 자치법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조금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자치법 전문가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함께하면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하고 지방자치가 발전하면 우리 미래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자치법 전문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다? 자치법 전문가는 지방의회, 지방자치를 변화시키는 정책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회장님께서 꿈꾸시는 혹은 기대를 하시는 우리나라의 자치법의 미래가 있습니까? 자치법 미래라는 거는 선진국 보시면 알겠지만 왜 선진국입니까? 지방자치가 잘 되고 민주주의가 잘 돼야 하잖아요. 공산주의가 잘못되는 게 뭐예요? 획일적이고 자율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만 자치법 전문가라는 건 민주주의가 잘 되는 그 기반, 토대를 만드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프론트 정신 있는 분들이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많아질수록 반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5위, 어떤 면에서는 10위권이라고 하지만 향후에 더 1, 2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런 강소국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크게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회장의 타이틀도 있으시고 교수 타이틀도 있으신데 한 사람으로서 이 박형규 이 사람으로서의 뭐 인생 목표나 가치관이 있으실까요? 참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저는 인생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삶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으면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고 했듯이 저는 이런 거를 하리라고 예측 못했죠. 30몇 년 있었지만 이제 조용히 살고 싶었던 사람이지만 그 역사가 어제의 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의 일의 성과라든지 모든 걸 통해서 오늘이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을 통해서 내일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회장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또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지방자치 TV가 우리 지방자치 TV가 지방의회, 지방자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TV잖아요. 시청도 많이 해주시면서
지방 이 교육도 받으시고 자치법 전문가 교육도 받으시고 지방에 참여도 하시고 또 시민단체로서 자기가 주어진 역할에서 참여하시기 좋겠다고 그 중에 하나가 지방의 해력도 한 번씩 보시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나에게 도움이 될 게 뭐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러한 부분에 도움이 법적인 부분, 조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할 사항, 또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면 주민참여 조례도 있어요. 주민참여 예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참여에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되려면 참여하셔야 되고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자치입법 전문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 협회에 큰 열정을 가지고 계신 오늘 박형규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차가운 제도를 대하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지니신 박형규 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도가 작동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구조를 탓하고 누군가는 사람을 탓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이 어딘가에 이 사람을 위한 기술과 노력이라는 빈칸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